8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자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고, 만약 다시 60대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는 60대 때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그것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고, 그래서 지난 2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자식들이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그토록 평온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60대가 되면 아버지처럼 그것에 몰두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지금 60대인 사람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나처럼 깨닫고 살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일주일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60대 때 미친 듯이 몰두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왜 그분의 마지막 20년을 가장 충만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 80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미친 듯이 몰두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60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80대 초반의 박 씨는 말합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관계에 미친 듯이 몰두하겠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60대 때 여전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컨설팅 일을 하고 강의를 다니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했고 가족 모임도 일정이 있으면 빠졌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찾는 것이 없었고 몸도 따라주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60대 때 만남을 계속 거절했더니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전화해봤자 서먹할 것 같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박 씨는 외로웠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함께 쓸 사람이 없었고 시간은 많았지만 함께 보낼 사람이 없었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60대 때 일을 조금 줄이고 사람을 만날 걸, 관계에 투자할 걸, 우정을 쌓을 걸 하고 말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60대 때 쌓아놓아야 70대, 80대에 외롭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일은 언젠가 끝나지만 관계는 평생 간다고. 60대에는 무엇보다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 씨는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사람을 만나라고, 친구들의 연락에 바로 답하라고, 모임에 빠지지 말라고, 새로운 사람도 적극적으로 사귀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몰두 대상이 드러납니다. 80대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60대는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만든 관계가 남은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일보다, 돈보다 관계에 미친 듯이 몰두하십시오. 70대 중반의 김 씨는 말합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배움에 미친 듯이 몰두하겠다고 말입니다. 김 씨는 60대 때 배움을 멈췄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 이미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어렵고 귀찮고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뇌가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를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60대 때 계속 배우고 자극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60대 때 외국어를 배울 걸, 악기를 배울 걸, 컴퓨터를 배울 걸, 새로운 지식을 쌓을 걸 하고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뇌가 활발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배우고 싶어도 기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늦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60대는 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때 계속 배우고 자극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오히려 시간이 있는 60대야말로 배우기 좋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매달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라고,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라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뇌를 계속 쓰라고 말합니다. 배움이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몰두 대상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강조하는 것, 그것은 배움입니다. 60대는 뇌를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미친 듯이 몰두하십시오. 배움이 뇌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80대 중반의 이 씨는 말합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몸 관리에 미친 듯이 몰두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씨는 60대 때 건강을 대충 관리했습니다. 가끔 운동하고 대충 먹고 정기검진도 빼먹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70대 되면 관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자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60대 때 방치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와서 관리해도 이미 진행된 병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60대 때 매일 운동할 걸,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걸, 정기검진을 철저히 받을 걸,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않을 걸 하고 말입니다. 건강은 60대에 결정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60대는 건강의 분기점이라고, 그때 철저히 관리하면 8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70대부터 고생한다고 경고합니다. 건강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라고, 식사를 완전히 바꾸라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작은 이상도 즉시 병원에 가라고 말합니다. 60대 몸 관리가 평생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몰두 대상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절실히 말하는 것, 그것은 몸 관리입니다. 60대는 건강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때 철저히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몸 관리에 미친 듯이 몰두하십시오. 10년 후를 위한 투자입니다. 70대 중반의 최 씨는 말합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경험 쌓기에 미친 듯이 몰두하겠다고 말입니다. 최 씨는 60대 때 여전히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행은 돈이 든다며 안 갔고 취미도 비용이 든다며 안 했습니다. 그저 저축하고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니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여행을 갈 수 없었고 취미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최 씨는 통장을 보며 허무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의미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60대 때 세계 여행을 다닐 걸,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볼 걸, 돈보다 경험에 투자할 걸 하고 말입니다.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과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60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아직 건강하고 시간이 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지만 경험은 평생 남는다고 말합니다. 최 씨는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1년에 2번은 여행을 가라고,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보라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실행하라고, 돈보다 경험을 우선하라고 말합니다. 경험이 노년의 추억이 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몰두 대상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아쉬워하는 것, 그것은 경험입니다. 60대는 아직 건강해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 쌓기에 미친 듯이 몰두하십시오. 추억은 평생의 보물입니다. 80대 초반의 정 씨는 말합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베풀기에 미친 듯이 몰두하겠다고 말입니다. 정 씨는 60대 때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내 건강, 내 돈, 내 여가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모으고 여행도 다녔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누군가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볼 때 정씨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며 살 때보다 훨씬 더 충만했습니다. 정씨는 후회했습니다. 60대 때 베풀며 살 걸, 봉사활동을 시작할 걸, 남을 돕는 데 시간을 쓸 걸 하고 말입니다. 10년을 허비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말입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60대는 베풀 수 있는 황금기라고,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라고 강조합니다. 베푸는 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정씨는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활동을 하라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라고,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라고,